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피팅 중에서도 핸들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피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전거 피팅이라고 하면 자전거의 크랭크 축과 자전거의 페달과 그리고 안장 그리고 핸들바 요 네 가지 포인트의 상대 위치들을 내 몸에 잘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전거 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 잘 맞게 자전거를 맞출 수가 있고 내가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은 자료 많이 찾아보셨겠죠? 영상도 찾아보시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보통 이제 안장 세팅하는 방법부터 이제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장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장의 전후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로 안장을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그게 기본적인 안장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이 체형이 다 다르죠. 누구는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상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안장의 높이와 전후 위치,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 안장을 세팅하는 방법대로 세팅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 몸에 맞게 안장을 약간 높이던가 낮추던가 그리고 앞으로 밀던가 뒤로 밀던가 하면서 내 몸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최적화를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하면은 그 최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자전거 안장 세팅하는 방법대로 해놓고 거기를 베이스로 이제 안장의 높이나 전후 위치를 약간씩 조절을 해가면서 내 몸에 맞게 최적화를 하면 됩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핸들바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별로 우리가 크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사면 핸들바의 높이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핸들바를 나는 조금 더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핸들바 밑에 있는 스페이서를 이제 핸들바 스템의 위쪽으로 올리면서 스템을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나는 핸들바가 약간 더 높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스템을 위로 올리고 스템 위에 있던 스페이서들을 스템 밑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핸들바의 높낮이도 약간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좀 많이 편한 자세로 타고 싶어 그러면은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이제 사토리 헤드업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을 자전거에 꽂아서 핸들바의 높이를 10cm 이상 완전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바의 높이도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있죠. 처음 자전거 샀을 때 그 핸들바 높이를 기준으로 좀 더 내리고 올리고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핸들바의 전후 위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나 영상들은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스템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더 핸들바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스템을 길게 하면 되고, 핸들바가 좀 더 나한테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럼 스템이 좀 짧으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좀 더 앞으로 밀지 좀 더 뒤로 당길지를 할 텐데, 그런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핸들바 위치의 그 베이스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핸들바 전후 위치를 세팅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위치를 어떻게 잡고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5, 6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피팅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핸들바의 전후 세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실제로 제 자전거를 세팅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내가 자전거 세팅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예전에 봤던 건데 굉장히 오래전에 봤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길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짧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MTB를 타니까 MTB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로드 자전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MTB 자전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핸들바의 전후 위치 기본 세팅은 간단합니다. 자전거의 핸들바가 자전거 바퀴의 회전축 허브 있죠? 자전거의 핸들바가 허브와 위치가 일치하면 된다. 내 눈으로 봤을 때 핸들바와 자전거 회전축 허브가 이렇게 축이 일치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전거 핸들바의 전후 위치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내 핸들바랑 허브 축의 위치를 봤더니 핸들바가 뭐 앞으로 뭐 한 3cm 나가 있다, 5cm 나가 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슈퍼맨의 자세로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핸들바의 위치가 허브보다 많이 뒤로 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자세가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핸들바와 허브의 위치가 일치가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핸들바를 좀 앞으로 하고 싶으면 스템을 좀 더 긴 거를 사용을 하면 되고, 내 핸들바가 좀 더 뒤로 왔으면 좋겠다 하면 스템을 거기서 좀 더 줄여서 짧은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팔 쪽에 내 체중이 많이 실리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손바닥이 너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혹시나 내 지금 자전거가 핸들바의 축이 허브보다 너무 앞쪽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바가 허브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은 스템을 좀 짧은 걸로 바꿔가지고 핸들바를 허브의 축과 일단 일치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스템의 길이를 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바가 앞으로 가느냐 뒤로 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핸들바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내 상체가 많이 몸이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숙여지게 되고 내 체중이 팔 쪽으로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아프고 뭐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목이나 어깨 쪽에 좀 더 많은 무리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많이 힘들죠.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은 내가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체를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페달을 힘껏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빨리 달린다, 뭐 좀 더 내가 오늘은 운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페달을 좀 힘껏 밟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핸들바가 좀 앞으로 있는 게 좋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페달을 힘껏 밟는 게 수월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세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들바가 뒤쪽으로 많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은 좀 더 편안하다. 내 상체가 좀 더 세워지고 목도 덜 아프고 어깨도 덜 아프고 손바닥도 덜 아프고 좀 자세가 좀 더 편안한 자세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반대로 페달을 세게 밟는 게 어려워지죠. 내가 뭐 빨리 달린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파른 경사 오르막을 올라간다 할 때 페달을 세게 밟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몸을 앞뒤로 페달 밟을 때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막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크게 이게 체중 이동을 해주면서 페달을 밟아야 페달을 세게 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너무 뒤로 왔을 때 단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 내가 페달을 세게 밟아야 되는데 그때 체중을 앞으로 실으면서 이렇게 페달을 밟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일어섭니다. 일어서 가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막 이렇게 페달을 밟는데,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뭐 댄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페달을 힘껏 밟아야 되는데 이게 핸들바가 뒤쪽으로 넘어와 있으면 내가 일어서면은 핸들바가 내 허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댄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댄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일어서는 게 잘 안 돼요. 일어서다가 앉아야 되고 일어서다가 앉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전거 핸들바의 전후 위치를 잘 맞춰서 라이딩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다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아까 자전거 핸들바의 위치와 자전거 바퀴의 회전축, 허브의 위치가 일치가 되는 그런 세팅이 일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하얀색 테이프를 핸들바에 붙여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왼쪽 핸들바의 위치, 여기가 오른쪽 핸들바의 위치, 그래서 양쪽 핸들바를 잇는 가상의 선을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의 회전축,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자전거가 회전하는 축, 여기 회전축, 그죠? 여기가 자전거의 회전축 허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방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밑을 딱 봤더니 핸들바의 위치가 허브랑 일치되네. 그러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쪽에 허브가 보이죠? 이렇게 핸들바의 위치가 허브랑 일치가 된다 하면은 내 자전거 핸들바의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앞을 보면서 막 타다가 밑을 딱 봤더니 이렇다 그러면 핸들바가 여기 옆으로 봤더니 저 허브는 저기 있는데 핸들바가 허브보다 훨씬 앞쪽에 있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자세가 약간 슈퍼맨 자세구나, 그래서 내 어깨랑 목이 아팠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핸들바가 너무 앞에 있는 거니까 스텐 길이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핸들바 위치가 이제 나랑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